완전히 한방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 남북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경색되어 왔고 북한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이국가 체제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듯한 발언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처럼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양이든 제3국에서 만나갖고 어떤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벤트가 대한민국 주도로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번 노무현 정권처럼 노무현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로 만나서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 우리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문재인이가 거의 이제 김정은에게 주도권과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방관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골프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거를 막 비난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상황상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중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문화,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다음 이제 IT 산업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막강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미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이제 거의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부통령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그 오픈 AI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독과점이다라고 태클을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중국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중국의 손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미국을 막기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틈이 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맹으로서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라든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중국에 가 있고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모를 삼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미국을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중국을 탈피해서 미국과 손잡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2년은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지금 이국가 체제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손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시작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기자님, 대통령이 해야 될 제1 책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12,000명, 그것도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예. 걔들을 전부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다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신 들려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멘붕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전투력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갈 때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런 확고한 정신부장을 하고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이해를 할 때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월남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정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월남전은 북이 17도선으로 분단이 됐는데 월맹군이 월남을 침략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핵심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 월맹군의 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월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신무장을 우리 군대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민군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전향시켜서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황장엽 선생 망명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개입을 해서 황장엽 선생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단결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저거 모래알 집단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언제 끌려가가지고 고사포 맞아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왜 싸워야 되지 하는 이 목표의식이 없는 군대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한군을 우리 쪽으로 귀순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으로 귀순시킬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동균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특별하게 준비된 우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나오셔서 우동균하고 이병준하고 우철기 3명 설명을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요 순서가 마친 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패널들도 오랜 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15% 패널들은 일부 행사 이거를 마치고 이제 또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PT를 통해서 한동훈 관련, 또 홍비린 관련 이 댓글 조작한 거 이걸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사정을 제일 잘 하시는 우리 신혜식 대표가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